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 성능 테스팅 도구에 관한 PDF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성능 테스트 도구라는 게 정확히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만약 당신이 이걸 쓰게 된다면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죠. 뭐랄까, 실제 사용자를 수천 명 동원하지 않고도 마치 엄청난 할인 행사 때처럼 사용자가 확 몰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이 성능 테스트 도구들이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도구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게 뭘까요? 자료에서도 부하 생성이랑 시스템 반응 측정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가상 사용자라는 걸 이용해서요. 시스템에 예상되는 부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천 명이 동시에 막 접속하는 상황 같은 거요.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아, 가상 사용자로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부하를 준 상태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응답 시간이라든지 서버 자원 사용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시스템 성능의 한계점이나 문제점 같은 걸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가상 사용자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가상 사용자들은 어떻게 진짜 사용자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 자료에 보니까 스크립트 이야기가 좀 있던데. 네, 맞아요. 보통은 실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쓸까 하는 그 시나리오, 그걸 이제 운영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용자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패턴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걸 도구를 써서 수백, 수천 명의 가상 사용자가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확 늘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도구들이 화면을 직접 이렇게 조작하는 GUI 레벨이 아니고요. 시스템끼리 통신하는 언어, 그러니까 프로토콜 레벨에서 상호작용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어떻게 보이든 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데이터 요청하고 응답받는 그 핵심 통신만 따라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와, 그럼 훨씬 적은 자원으로 훨씬 많은 사용자를 흉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GUI를 일일이 다 띄우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드는 부담, 세션 부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줄어들죠. 덕분에 더 현실적인 대규모 부하 테스트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물론 그냥 요청만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데이터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는 작업, 트랜잭션당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네네. 그렇게 시스템의 부하를 막 주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들, 그러니까 핵심 지표라고 할 만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숫자를 보면 시스템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신호를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측정값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뮬레이션에 동원된 가상 사용자 수가 몇 명인지, 또 이 사용자들이 처리한 총 트랜잭션 수가 얼마고, 종류별로는 어떤 비율인지, 그리고 특정 기능, 가령 로그인이라든지 상품 조회 같은 거요. 그런 기능의 평균 응답 시간, 최대 응답 시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응답 시간이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부하가 점점 늘어날 때 응답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도 많이 보고요. 또 서버의 C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점유율 같은 시스템 자원 지표도 같이 봅니다. 자원 사용률이요? 그게 갑자기 확 치솟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1000명일 때는 응답 시간이 1초였는데 1100명이 되니까 갑자기 10조로 확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지점이 바로 시스템의 한계점,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그럼 이런 강력한 도구를 만약 당신이 도입하려고 고려 중이라면 어떤 점들을 좀 반드시 따져봐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충분한 부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테스트용 하드웨어, 아니면 네트워크 대역폭 이런 게 확보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쓰려는 도구가 당신의 시스템이 사용하는 그 통신 프로토콜 있잖아요. HTTP라든지 HTTPS 같은 거, 그걸 제대로 지원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호환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또 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를 구현할 만큼 스크립트 기능이 유연한지,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 만드는 기능이 충분한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그 구체적인 테스트 목표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도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도구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용 도구나 오픈소스 도구를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죠. 아, 네. 일반적으로는 성능 테스트 도구를 만드는데 개발 노력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미 검증된 외부 도구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테스트하려는 시스템이 아주 특수한 기술을 써서 기존 도구로는 좀 한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능이 정말 단순해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일 때도 있고요. 이건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하는 문제죠. 그렇군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성능 테스트 도구라는 건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실제 사용자들이 막 물려들었을 때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그걸 미리 확인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네요. 단순히 느리네? 이게 아니라 왜 느린지, 어디서 느려지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대부분의 성능 테스트는 사용자의 화면, GUI가 아니라 그 아래 레벨인 프로토콜 레벨에서 사용자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프로토콜 레벨 테스트와 실제 사용자의 경험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GUI 레벨 테스트 사이에는 과연 어떤 통찰력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혹시 프로토콜 테스트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오직 GUI 테스트만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숨겨준 성능 문제 같은 건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당신의 테스트 전략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